시사해설 시간입니다. 이 주지사 선거가 끝나고 세 사람이 뽑힌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일리노이주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모두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 확실한 그림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국정 방향은 이 최근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 당선자의 몇몇 이 단편적인 발언을 통해서 본 약간의 전망만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라우너 당선자의 관련 발언들과 또 주 감사관 공석 문제, 취임식 준비 등 여러 가지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 나오셨는데요. 아직 라우너 당선자 취임 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선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말조심하는 것이 당연한데요. 그렇죠. 최근에 그의 국정 방향을 예상할 수 있는 발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별로 이제 확실한 그 내용을 알 수는 없는데 그 사람이 말한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좀 귀에 닿는 게 있어요. 2년 동안, 앞으로 2년 동안 고통스러운 세월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구체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왕설래가 있죠. 그러니까 세 사람이 이제 어떻게 일리노이주의 국정을 끌어갈 것인가, 모두가 관심사죠. 일리노이주 부채는 엄청나고 펜션 프로그램 엄청난 것이고 적자 계속되고 있고 일리노이주의 그 크레딧 레이트 신용도는 50개 주에 제일 공짜니. 그러니까 모두 어려운 거는 그대로 산적해 있는데 사람이 하나 바뀐다고 자동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고 과연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건데 요즘 이제 브루스 라우너 가버너 당선자가 하는 일이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1월 12일 날 취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위한 그 주정부의 인수 작업 이게 이제 굉장히 진행이 잘 되고 있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갑자기 일어난 일이 바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주리 토피카 감사관의 그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공석 채우기 이게 이제 지금 또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당장 1월 1일부터 인컴 텍스가 인하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하되는 건 좋은데 우리가 돈을 덜 내니까 그런데 이제 수십억 달러의 결손이 난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것도 이제 아직 모호한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1월 12일 날 이제 취임식을 하는데 취임식을 그래도 좀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분주하게 이제 이 문제가 진행이 지금 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근데 이제 일리노이주의 재정 문제 이게 이제 제일 우리한테 문제인데 브루스 라우너 당선자가 한 얘기가 painful 2 years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2년이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고통이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아직 없죠. 그러니까 이제 게싱만 하는 거죠. 세금 인상을 또 하자는 얘기냐? 기구 조정해서 통폐합을 하고 에이전시들 많이 없애자는 얘기냐? 물론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되겠죠. 네. 삭감 안 하고는 어떻게 헤어날 수가 없으니까. 삭감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누가 더 희생이 되느냐? 이게 문제죠. 어느 쪽이 희생을 더 하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복지 예산 같은 데서 많이 깎는단 말이에요. 공화당에서 복지 예산 많이 깎자는 거 아니에요, 항상? 그러면 이제 우리 커뮤니티에도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노약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나 우리가 희생을 당하고 피해를 당해야 될까? 이런 게 아직 다 미지수죠. 퀘스천 마크가 아직 확실하게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한 가지 게스트 할 수 있는 것은 시기가 언제냐, 구체안이 언제 나올 것이냐, 이거는 이제 대충 얘기가 맞아떨어져요. 1월 12일 날 취임을 하면은 취임식 직후 또는 거기서부터 최대한도 한 달 이내 정도에는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구체적인 얘기를 이제 밝히게 되겠죠. 이제 이때 이제 한참 또 논란이 벌어질 것이죠. 워낙 문제가 이제 큰 덩어리니까 웬만한 조치해가지고는 이 엄청난 그 재정적인 위기를 이제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어떤 극단적인 또 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가, 누구의 희생 위에, 누구의 고통 위에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관심사죠. 그런데 이제 브루스 라우너가 이제 개괄적인 답변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정치인들이 되게 잘 쓰는 말이죠. 모든 가능성은 다 고려되어 있다. 모든 파시빌리티는 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하게 내가 얘기하겠다 한 것은 인컴 텍스. 지금 5% 우리가 내오던 거를 3.75로 내리자고 합의한 거. 이거는 내가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걸 지키면 한 40억 달러가 결손이 나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항상 그 부분이 제일 중요했는데 말이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군요. 예. 자, 주 감사관 공석 처리 문제 이 시간에도 저희가 다루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의견 합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없습니다. 이 토핑카 공석 채우기가 이제 아직 논란 중인데, 이제 문제는 이게 감사관이라는 자리가 이제 헌법상 직책이라는 거,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헌법에도 이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아주 확실하게 되어 있지가 않고 모호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함부로 채울 수가 없는 이제 자리라는 데 이제 바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브루스 와너의 안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월 12일 전까지 패퀸이 한 달짜리를 임명해라. 그 다음에 내가 임명한다. 그래서 4년 동안 계속하겠다. 이게 이제 한 가지고. 두 번째, 하원 의장 마이클 메리가는 특별 회기 나는 필요 없고 나는 여기서 빠지겠다. 패퀸, 브루스 와너 그대들이 해결하셔. 그리고 이 사람 쑥 빠졌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같은 의회지만 상원의 의장인 존 칼러턴 상원의장은 특별 회기를 합시다. 그래서 2016년 대선 때 다시 투표를 합시다. 그런 의견이에요. 그 전까지만 브루스 와너가 임명한 사람을 임명직으로 쓰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네 번째, 이제 가장 어토리티를 가진 것이 이제 리사 메리간 검찰총장이죠. 이 사람은 브루스 와너하고 의회가 결정을 해라. 그렇게 주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가 특별 회기를 만들어서 2016년도에 선출하는 것이 나는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가버너가 아무리 권한이 있더라도 이게 선출직인데 보트를 통해서 만드는 직인데 이걸 임명직으로 해서 곤란하지 않느냐. 4년 동안 어떻게 임명직으로 이걸 가자고 하느냐. 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경우에는 지금 브루스 와너가 주장하는 대로 하면은 undemocratic, 민주주의적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견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잘 해결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게 해결이 안 돼도 뭐 법원으로 가게 될지 그건 아직도 확실하게 모릅니다. 자칫하면은 이 컨트롤러, 감사관이라는 게 2018년까지 3명이 나올 수가 있어요. 패퀸이 한 달짜리 임명하죠. 그 다음에 브루스 와너가 뭐 한 2년짜리를 또 임명하죠. 2016년에 또 선출이 또 되죠. 그러면 뭐 불과 4년 사이에 4명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브루스 와너 측의 주장은 뭐냐면은 이게 헌법적인 직책이기 때문에 법으로 선출 시기도 정해놔있다 이거죠. 아무 때나 선출하는 것도 위법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2014년 아니면 2018년이다 이거죠. 2016년에 하는 것도 위법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 키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패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패퀸은 낙선한 사람이니까 별로 말을 할 기분도 안 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무건입니다. 말 안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뭐냐면은 토핑카에 대한 고별을 추모를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냐. 지금 말을 아끼자 이런 얘기인데 토핑카의 장례식이 바로 내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 이후에 목요일쯤에 패퀸이 이제 뭐라고 한마디를 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따라서 뭐 정치적인 합의가 있든지 아니면 평행선을 긋든지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힐 것이다. 그런 예상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쯤이면은 또 이 브루스 와너 주지사 당선자의 취임식 준비 한창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요. 자, 이번에 취임식은 어떤 취임식이 될까요? 그러니까 일리노이가 뭐 아무리 빚더미에 앉아 있어도 뭐 가버너 취임식인데 그래도 잘 해야죠. 규모 있게. 그래서 이제 취임식하고 뭐 파티, 만찬, 여러 가지 각종 이벤트 이거 이제 진행이 지금 계획이 되는데 주로 그 스폰서들의 돈으로 이거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폰서십이라는 게 이제 규모가 꽤 크죠. 1인당 한 25,000달러부터 한 1,000달러까지 다양한 그 스폰서십이 있어요. 돈을 내는 거죠. 취임식 잘하셔. 네. 그리고 도네이션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월 12일 날 스프링필드에서 하는 그 캐피털 컨벤션 센터에서 하는 취임식. 여기는 이제 뭐 수많은 사람 시민들이 가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건 프리입니다. 그렇지만은 취임식이 끝난 다음에 디너를 하게 돼요. 그 디너, 가버너 디너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들어가려면 $1,000를 내야 돼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네. 파티를 하게 되는데 음악회 같은 거 하는데 그때는 또 $125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초대받았다고 그냥 뭐 좋아하실 것만도 아니죠. 돈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VIP들은 2,500불에서 25,000달러까지 낸 사람들의 자리가 각각 다릅니다. 앞자리, 뒷자리 나뉘겠죠. 그 다음에 이제 after private party. 다 모든 네. 게 끝나고 이제 개인적으로 몇 명들 이렇게 만나는 자리에는 25,000달러 이상 낸 사람만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렇네요. 누가 스폰서냐 이제 일리노이 주에 뭐 돈 있는 사업가들이죠. 네. 최고액을 낸 사람이 볼링브룩에 있는 그 맥네일 오토모티브라는 회사의 회장님인데 이 사람이 21만 8,000달러의 헌금을 냈어요. 취임식 잘하시오. 그렇습니까? 네. 큰 돈을 냈죠. 그다음에 나머지들은 뭐 대부분 뭐 3만 불, 4만 불, 뭐 10,000불 이렇게들 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이제 잘
취임식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미국의 정치 활동이라는 게 아주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하고 표란 말이에요. 그죠? 현실적으로 이게 프라그마티즘에 의해서 성립된 나라이기 때문에 실용주의란 말이에요. 돈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선거라는 것이 정의가 뭐냐.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리더를 대의정치니까 그 대의정치의 무대에 내가 보낸다 이거 내가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나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보낸다 이런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내려면 당선시키려면 당연히 내가 뭘 해야 되냐. 돈을 주든지 표를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가는 거죠. 그게 네. 미국의 선거 문화고 정치 문화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 어떻게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커뮤니티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래 살았잖아요. 50년 이상 살았으니까. 과거에도 큰 돈은 아니지만은 정치 헌금을 이렇게 규모 있게 모아가지고 준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나는 것이 가버너 짐 에드가 공화당 네. 주지사지만은 이 사람 할 때 여기 커뮤니티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한 2만 달러인가 모아서 그 준 적이 있어요. 그때 이 헌금을 한 2년으로 해서 계속 긴밀하게 연락을 하다가 주정부의 한인 고위직 한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죠. 그러니까 돈을 보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별로 이런 움직임이 안 보이죠. 요즘엔 별로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정치인 주변에 맴돌면서 우리가 지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움직임은 좀 네.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뭐냐면 돈 아니면 표란 말이에요. 이거 없으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미국 정치 문화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이 그냥 말로 그냥 지지합니다 하면은 해당 정치인은 사람들 좀 웃기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치인이 겉으로는 웃지만은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내심으로는 이 양반들이 뭘 하자는 거야? 그걸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기대하는 거는 돈하고 표죠. 표를 몇만 표 갖다 주든지 네. 돈을 몇십만 불 갖다 주든지 몇만 불 갖다 주든지 그래야지 이게 대화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매니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바로 미국 정치의 하나의 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오늘 시사 해설 시간에는요, 이 앞으로 펼쳐지게 될 일리노이주의 국정 방향에 대한 전망 또 여러 가지 관계된 일들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